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10년간 미국과 각을 세워온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실세들이 소름 돋는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의 아내이자 우파의 아이콘인 케이티 밀러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거대한 그린란드 섬 전체를 송조기가 덮고 있고 그 아래에 SOON, 순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뒤이어 스티븐 밀러는 CNN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는 미국의 땅이어야 하며 이를 가로막을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걸 단순히 트럼프 특유의 허풍으로 보시나요? 이미 2025년 말 트럼프는 루지애나 주지사 제프 랜드리를 그린란드 특별 정권 대사로 정식 임명하고 초기 예산 5천만 달러, 하나 약 66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주권 국가의 땅을 가져오기 위해 전담 특사와 예산까지 편성한 것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 시점에 동맹국인 덴마크의 주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얼음 땅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답은 미국의 뿌리 깊은 영토 확장 DNA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미국이 전쟁으로만 커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현재 미국 영토의 약 40%는 총칼이 아닌 달러로 산 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입니다. 당시 토머스 제퍼슨 정부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약 21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광활한 영토를 단돈 1,500만 달러에 샀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도 헐값인 1제곱킬로미터당 단돈 7달러 수준의 거래로 미국의 영토를 단숨에 2배로 늘렸습니다. 이어 1863년 러시아로부터 약 150만 제곱킬로미터의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가져왔을 때도 북극곰의 정원을 샀다는 비웃음을 샀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1968년 알래스카 북부 푸르도만에서만 약 130억 배럴의 석유가 터져나오며 미국의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 알래스카의 기적을 그린란드에서 재현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트럼프는 왜 지금 이 시점에 덴마크를 흔드는 걸까요? 단순히 트럼프가 부동산에 미쳐서일까요? 아니겠죠. 그는 덴마크라는 국가가 짊어지고 있는 재정적 한계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면적은 약 2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한반도의 약 10배,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무려 21배나 달하는 거대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섬에 사는 인구는 고작 5만 7천 명 남짓입니다. 서울의 웬만한 동네 하나 인구보다도 적은 사람들이 유럽 전체 면적의 20%에 달하는 땅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2026년 현재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매년 지급하는 블록 보조금은 연간 약 43억 덴마크 크로네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매년 8,500억 원이 넘는 생돈이 그린란드로 들어갑니다. 덴마크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구 5만 명을 위해 쓰이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으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열악한 인프라와 보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추가로 16억 크로네, 하나 약 3,100억 원을 더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국민 1인당 짊어지는 그린란드 유지비가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덴마크, 너희 그 돈 감당하기 힘들지? 우리가 그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대신 내줄게. 그리고 그동안 너희가 쓴 돈에 대한 보상금으로 일시불로 수십조 원을 줄게.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내세우는 신몰로주의, 일명 돈노 독트린의 핵심입니다. 돈으로 안보를 사고 부채를 인수해서 영토를 확보한다는 비즈니스적 접근이죠. 덴마크에게는 재정적 해방을, 미국에게는 미래 자산을 맞바꾸자는 이 거부하기 힘든 제안 앞에서 덴마크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토록 거액을 베팅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덴마크의 부담보다 수천 배 더 큰 이익이 바로 이 얼음 아래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얼음 아래 숨겨진 2천조 원의 가치에 지구 마지막 노다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힛도류입니다. 여러분, 힛도류가 뭔가요?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반도체, 그리고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까지 현대 첨단 산업에서 없어서 안 될 산업의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힛도류 공급의 약 70%, 가공 및 정제 분야의 무려 90%를
중국이 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작정하고 히토류 수출을 막아버리면 미국의 첨단 산업은 그날로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그린란드 남서부의 크바네 피엘과 탐브리지 강산의 수치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곳에 매장된 히토류 산화물은 약 3,850만 톤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수요를 향후 50년 이상 책임질 수 있는 천문학적인 양입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만든다는 건 사실상 중국의 자원 패권이라는 목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미국의 자원 자립도를 100%로 만들겠다는 소름 돋는 전략인 것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자원까지 합치면 계산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란드 연안에는 약 175억 배럴의 석유와 148조 입방 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75억 배럴이 어느 정도냐고요? 과거 알래스카 프루도만에서 발견된 석유가 약 130억 배럴이었습니다. 즉 그린란드는 제2의 알래스카를 넘어선 거대한 에너지 저장고인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테슬라를 비롯한 전 세계 전기차 기업들이 목매고 있는 리튬과 코발트 역시 그린란드 곳곳에 대규모 매장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에서 탐사 중인 광구만 해도 70개가 넘고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이미 수십조 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눈앞에 보조금 8,500억 원을 주고 미래의 가치 2,000조 원을 사겠다는 아주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계산기에는 자원보다 더 무서운 또 다른 무기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자원만큼이나 트럼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바로 길입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 해상 물류의 핵심은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입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매년 약 13%씩 빠르게 녹으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백길인 북서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해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유럽 로테르담항까지 가려면 기존 수에즈 운하를 거쳐 약 2만 1000km를 항해해야 합니다. 시간으로는 약 30일에서 40일이 소요되죠. 하지만 그린란드를 통과하는 북서 항로를 이용하면 거리는 약 13,000km로 줄어듭니다. 거리는 40%, 운송시간은 최대 10일 이상 단축되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 8,000km의 단축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이 항로를 이용할 때마다 연료비만 약 18만 달러, 하나 약 2억 4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 물류의 10%만 이 길로 옮겨온다고 해도 연간 절감되는 물류 비용은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그린란드를 단순한 섬이 아니라 미래 세계 물류를 통제할 북극의 파나마 운하로 낙점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자원이 많다면서 덴마크는 왜 직접 개발해서 돈을 안 벌고 보조금만 주고 있는 거야? 덴마크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덴마크가 발목 잡힌 세 가지의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한의 분산입니다. 2009년 자치법에 따라 자원 채굴권은 덴마크 본국이 아니라 그린란드 자치정부에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면 덴마크도 강제할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입니다. 그린란드는 도로도 항구도 없는 얼음 땅입니다. 광산 하나 파려면 수조 원의 인프라를 처음부터 깔아야 하는데 인구 600만의 소국 덴마크가 감당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세 번째는 북유럽의 가치입니다. 환경 보호를 제1원칙으로 삼는 덴마크가 탄소 배출과 환경 파괴 논란이 큰 대규모 채굴 사업을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덴마크가 주권과 환경이라는 가치에 묶여 머뭇거리는 사이 트럼프는 그 빈틈을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파고든 겁니다. 너희가 못하면 돈과 힘이 있는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의 계산기에는 자원과 물류보다 더 결정적인 마지막 이유 하나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안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이른바 돈노 독트린은 서방구의 안보는 미국이 직접 챙긴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에는 미국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피투픽 우주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가치는 숫자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최첨단 조기 경보 레이더는 러시아에서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 직후 분단위로 포착해낼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극권에 50개 이상의 군사기지를 재가동하고 중국이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라고 칭하며 북극 항로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자 미국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덴마크라는 중견 국가의 손에 이 핵심 요충지를 맡겨두기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랜들리 특사를 통해 덴마크에 제안한 시나리오 중에는 놀랍게도 영토 맞교환 카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미국의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와 그린란드를 맞바꾸자는 것이죠. 인구 320만 명의 푸에르토리코가 인구 5만 명의 그린란드. 수치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지정학적 가치로 보면 트럼프에게는 그린란드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덴마크 동맹의 균열을 감수하고서라도 트럼프는 지금 북극의 심장에 미국의 깃발을 꽂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동맹국인 덴마크의 반응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다라며 트럼프의 제안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지만 내부적인 기류는 복잡합니다. 덴마크 전체 GDP의 약 0.5%를 차지하는 그린란드 보조금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단순히 돈만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덴마크가 미국의 제안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북극권에서의 국방 협력을 축소하거나 나토 내에서의 입지를 좁히겠다고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명분과 경제적 실리, 그리고 안보라는 세 가지 갈림길에서 덴마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멀리 떨어진 이곳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트럼프의 이 거대한 도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급망의 대전환입니다. 우리나라는 휘토류의 약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장악해 휘토류 가격 결정권을 가져온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와 2차 전지 기업들의 원가 구조와 수익성이 송두리째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선 해운업의 지각 변동입니다.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극지 항해용 쉐빙선 수요가 폭발할 것이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는 수조 원의 규모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던 물류 거점의 가치는 하락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의 도래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와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국제법보다 국가 이익과 실행력이 우선하는 시대가 왔음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명분을 챙길 것인가? 아니면 실리를 챙길 것인가? 트럼프가 던진 SOON, 순이라는 네 글자. 그것은 단순히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이 아닙니다. 자원과 길, 그리고 안보라는 21세기의 핵심 자산을 독점하겠다는 섬전포고와 같습니다. 과연 그린란드의 눈 덮인 땅에 성조기가 꽂히는 날이 정말 오게 될까요? 확실한 건 트럼프가 이미 계산을 마쳤고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무력으로 굴복시킨 그 추진력이 이제는 북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이 긴박한 순간 우리도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냉철한 수치와 국익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트럼프의 이 거대한 도박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덴마크와 유럽의 반격에 부딪힐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의 행운 파파였습니다.